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상품권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준다는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요즘에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소셜커머스들이 추석을 앞두고 더욱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의무 휴업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은 낮은데 물가 상승률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공공요금 등 30개 품목의 물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이 서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유 수입이 20배나 증가했습니다. 관세를 3%에서 0%로 감면해주면서 일본의 정유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급 빌라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면서 경기를 타지 않을 것으로 봤던 고급 빌라 시장이 최근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기부하면 3억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영모기지 기부연금제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맞벌이족을 위한 아파트가 최근에 눈에 많이 띕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 등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의무 휴업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일요일날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은 현재 8곳인데 일요일날 정상 영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코스트코 3개의 매장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영업 불가를 통보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지만은 소기의 경일기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 가까워서 추석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코스트코를 많이 찾고 있지만은 국내법이나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은 낮지만은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두 30개 품목의 물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이 서울이라고 조사 결과 발표했고, 그리고 가장 적게 물가가 상승하는 곳은 충청북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공요금은 서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정부의 지방 물가 통계치가 현실과 많이 왜곡된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에 있는 전철요금을 비롯해서 주요 30개 품목의 물가가 지난 1년 동안 평균 2.9%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4.9%로 가장 많이 물가가 올랐고, 충청북도는 마이너스 0.4%로 오히려 물가가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본의 경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수입이 벌써 20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세를 3%에서 0%로 크게 감면해주면서 일본의 정유사들만 배만 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정부가 기름값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일본 정유사와 그리고 일부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4만 배럴이었던 일본산 경유 물량이 5월 달에 들어서 10만 배럴을 처음으로 넘어선 뒤 6월 달에 20만 5천 배럴, 그리고 7월 달에는 53만 3천 배럴로 계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8월 달에는 80만 배럴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올해 초와 비교한다면 20배가량 많은 일본의 경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지만은 국내 기름값 인하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수입업자들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고급 빌라 시장이 점차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연예인을 비롯해서 고소득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던 고급 빌라 시장이 침체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은 최근에는 일반 부동산 시장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급 빌라의 주 수요층들은 이제 사업가라든지 고급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한류 열풍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연예인들이 주요 수요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을 모를 것 같던 고급 빌라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개업체인 신구건설이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결국에 부도 처리가 됐고, 대기업의 계열사인 메가마트도 흑석동과 청담동에 공급했던 고급 빌라 시장에 대해서 장기간 공실이 생기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사실상 부도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앞으로는 10억짜리 주택을 기부하게 된다면 3억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영모기지 기부연금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영모기지 기부연금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10억짜리 주택을 이 방식으로 기부하게 된다면 일단 3억 원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7억 원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영모기지 기부연금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해서 잔액을 자선단체의 모금으로 넘기는 이 같은 영모기지 기부연금 제도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기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스토마토입니다. 강남과 강북에 출퇴근하는 맞벌이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구리시 등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맞벌이 부부들의 눈에 쏙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의 출퇴근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을 본다면 경기도 남양주, 구리 그리고 부천시 등이 순위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이 개통돼 있어서 대중교통도 훨씬 더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김포시 고촌읍 등 이런 일부 지역도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불편한 게 좀 단점을 꼽히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비해서 구리시, 남양주시 이런 지역들이 현재 강남과 강북으로 출퇴근하는 부부들에게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